지난 시간 내용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 포크 함수를 쓰는 거는 뭐 10분 설명 듣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이제 교훈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돌아보니까 포크를 처음 배우고 한 최소한 1, 2년간은 포크가 뭔지도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코딩은 했지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경험했던 바에 미쳐 가지고서 그 개념을 전달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단순한 평면적인 개념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좀 감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프로세스 관리 쪽은 컴퓨터 시스템 동작, 운영체제 중요 기능 중에서도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개념 자체도 그렇게 그냥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복습도 하면서 가능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코드 정도 이렇게 보면서 익혀둘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름과 거의 동일한 이름의 이제 함수들, 실제 리눅스의 함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영체제마다 약간 이름이 다릅니다. 리눅스에서는 포크라고 제공이 되는데 윈도우즈 쪽에서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라고 이름만 보면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사용법도 약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정도의 개념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얘기할 구체적인 인자와 함수 이름과 이런 것들 사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리눅스에 좀 치우친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 생성하는 포크의 작업을 하는 걸 말 그대로 포크 함수 제공하고, 리턴 값은 프로세스 아이디 리턴하고, 인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제어, 커널의 정말 핵심 기능 중에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함수의 사용법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는 거죠. 그냥 호출하고 싶을 때 포크 호출하고 리턴 값만 적절히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 아이디 이거 넘겨주고, 똑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자식 프로세스 쪽에서는 0이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에러 입력, 어떤 이유에서건 주로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할 때 시스템에 메모리 부족하다든지 할 때 포크가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시스템 콜의 에러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2로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동작은 역시 지난번에 설명했던 대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포크의 동작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래머의 시각에서 나는 프로그램에다가 소스 코딩을 이렇게 쭉 합니다. 코딩을 할 때 이거 한 줄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모든 코딩에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가 한번 호출되고 리턴 한번 되고 뭔가 평면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 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작업의 대상 자체가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낯설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어쨌든 이해가 되고 나서는 이거였구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소스 관점 쳐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호출이 됐는데 리턴은 2번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제 코드가 포크 함수 한번 호출하고 이품을 하나, 여기까지 이품은 그리고 그냥 리턴 하나, 그냥 말 그대로 포크만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예제인데요. 여기 보면 포크는 한 번 호출했는데 리턴은 2번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2가지 값이 리턴된다. 그래서 조건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조건문의 이야기를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조건은 if else else니까 비록 바디가 3개이긴 하지만 이 중에 한 번 실행해서는 이 3개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게 우리 프로그램 언어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포크가 개입되면은 리턴 하나의 코드인데 얘가 2개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조건 중에서 바디 2개가 다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 이 소스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 부문에 바디에 2개가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프로세스의 생성과 이런 개념들을 포크 함수의 동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코드만 보고서 여러분이 이 코드만 보고서 실행해보고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냐를 이해해본다면 아주 낯설은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크는 한 번 호출할 때 두 번 리턴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동작은 아까도 한번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프로세스 제어를 얘기하니까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인 겁니다. 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 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한 부모라는 프로세스가 어디 뭐 100개 중에 하나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누구나 부모가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반드시 자식인 거죠. 자기 부모가 없이 생긴 자식 프로세스, 부모가 없이 생긴 프로세스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포크가 실행이 되면은 커널은 메모리 공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카운트까지도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 어쨌든 이 부분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상에서는 얘의 리턴, 얘의 리턴 이 두 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 두 개가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링까지 하기 전까지는 그냥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포크이고요. 이때 부모 프로세스의 이런 코드 내용뿐만 아니라 파일 테이블 등의 정보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복사가 되죠. 그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말 쓰이는 그런 정보죠. 사람들 사이에 쓰는 용어죠. 상속이라고 해서 부모 프로세스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적게 됩니다. 대신에 메모리 내용은 동일하지만 메모리가 다릅니다. 이것도 이게 포크입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예제 코드 나가죠. 웨이트는 말 그대로 기다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웨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자기의 자식 프로세스 중 하나가 종료할 때까지. 이제 뭐 한 번 포크를 할 수 있지만 포크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종료하면 할 때까지 이걸 기다립니다. 포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무한히 대기. 그런 이해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또 한 가지 역할은 종료 상태 값을 읽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인티저의 포인터를 주게 되면 어떤 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리턴으로 읽어오면 더 쉬울 텐데 리턴은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종료된 자식의 프로세스 아이디. 여러 개 중에는 어떤 게 종료된지 알아야 되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해주고 종료 상태 값은 이 인자로서 읽어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줘가지고서 그 값을 읽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종료 상태 값은 메인 리턴 혹은 엑시트 함수의 인자가. 이미 지금도 혹시 엑시트의 뭐 인자, 메인 함수 리턴 값을 활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식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종료됐느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쉘에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뭔가 프로그램 실행이 뭔가 잘못해서 포크를 잘못해서 프로그램을 죽었다. 그럴 때 리턴 값 또는 다른 어떤 사용자의 잘못에 의한 버그에 의해서 뭐 종료됐다. 그럴 때 리턴 값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주고 싶을 때 엑시트의 이 상태값을 다르게 지정하면은 쉘이라는 거 부모 프로세스니까 그 값을 읽어보고 자식 프로세스에 적절히 대응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리턴 값은 웨이트는 이렇게 이제 단순히 기다리는 것 외에
종료 상태값을 읽을 수 있는 기능까지 이렇게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조금 더 잘 고려하면은 재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확장시킨 것이 웨이트 PID입니다. 그래서 종료 상태값 임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PID 또는 옵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웨이트의 방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웨이트 PID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는 여러 개 자식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제일 먼저 종료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특정한 프로세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능. 역시 종료 상태 값은 이거 좀 똑같고요. 리턴 값도 종료된 프로세스 아이디 이거는 똑같고. 그런데 PID를 좀 다양한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냥 그 자식 프로세스 아이디는 0보다 큰 값입니다. 뭐 사실 1, 2 이런 것도 아니고 몇백, 몇천 이런 것이 될 텐데 0,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지정했다기보다는 기다리는 방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0 지정하면은 같은 그룹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웨이트 뭐 이거보다 좀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하면은 이때는 모든 자식 프로세스 즉 웨이트와 같은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하면 같고 0이라고 지정하면 어떤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종료하면 얘도 종료합니다. 웨이트와 비슷한데 이때는 자식의 모든 자식 프로세스가 아니라 자기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립니다.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개념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프로세스 그룹 개념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냥 간단히만 한 1, 2분만 언급을 하게 되거나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실행, 포그라운드 실행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이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포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어. 이런 말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어. 이런 말은 들어봤죠?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프로세스가 몇십 개가 존재해요. 몇십 개가 존재하면 이것들을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번갈아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개념은 어쨌든 컴퓨터나 사용자, 사람 입장에서 쉘을 매개를 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을 합니다. 우리 여기 쓰는 GUI 쉘일 수도 있고요. 터미널 쉘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쉘을 통해서 사람하고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프로그램 즉 인풋 아웃풋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것을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LS라고 쳤을 때 LS는 화면에 보입니다. 이때 아까 쉘은 LS가 끝날 때까지 쉘은 안 보인다고 했죠.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즉 이 화면에 쉘은 안 보이 그 순간 쉘은 안 보이게 LS만 보입니다. 이럴 때 LS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고 이 쉘은 LS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이고 쉘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GUI 그래픽실에서도 웹브라우저 크롬 이렇게 뜨고 있고 뒤에 탐색기, 파일 탐색기 뭐 이렇게 있고 하는데 내가 마우스 클릭했을 때 혹은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이 화면에 그 윈도우가 있으면 거기서 키보드를 조작해도 그 윈도우에 타이핑이 되거나 화살표 움직이거나 하죠. 그럴 때 내 화살표 움직이는 게 반응하는 창 그게 포그라운드 창입니다. 이게 이제 GUI 화면이니까 밑에 겹쳐가지고 밑에 있는 게 약간 보이긴 하지만 내가 키보드를 아무리 눌러도 이 창에 이 프로그램한테는 그게 입력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쉘 GUI 화면에는 포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종료되지 않았지만 실행되고 있지만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닉스에서는 그룹으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의 전환은 그룹 사이의 전환으로서 이제 제어를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프로세스 제어로서 해야 될 일이 좀 더 넓어져요. 근데 우리는 프로세스 생성, 종료, 대기, 프로그램 시작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죠. 좀 더 그룹 관리해가지고서 더 이제 많아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그룹 관리를 위해서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리눅스의 소프트 인터럽트를 개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세스 그룹, 우리가 사용자 그룹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들도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 개념 하에서 꼭 근데 사실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게 반드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개념 하에서 같은 성질에 있는 프로세스들의 묶음을 그룹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지만 그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같은 거죠. 즉 특정한 하나 전체. 여기서도 그룹에 여기는 그룹인데 네 프로세스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0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프로세스 그룹 500번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 프로세스 그룹도 우리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가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가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는 그것의 대표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복잡해졌는데요. 그룹 개념은 그냥 좀 지금 범위 바뀌니까 빼버리고 웨이트 PID는 웨이트에서 조금 더 기능을 확장해가지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지정해서 대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또 재밌는 일을 하는데요. 이 옵션의 기능은 옵션은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고 여러분 수준에서 한번 쓴다면 이걸 대표적으로 쓰게 될 텐데 이거 동기화 블락킹 옵션입니다. 이름은 노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업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 끊는 것이 되는 거죠. 또는 행온 하면은 대략 달려있는 거죠. 노행,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발음을 좀 이상한 단어를 했는데 노행이라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모순이 됩니다. 웨이트하고 노행하고 모순이 되는데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동기화를 시켜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자식 프로세스의 어떤 종료하는 그 시점하고 부모 프로세스의 웨이트가 끝나는 시점을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동기화를 안 하는, 동기화를 포기합니다. 웨이트 하긴 합니까? 웨이트 기능이 사실 두 개라고 했잖아요. 기다려주는 기능과 종료 상태값을 읽어내주는 기능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고 종료 상태값만 읽는 그 작업만으로 쓸 때 노행 옵션을 씁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그룹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내가 자식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만들어두면 명시적으로 기다리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겉에 자식 프로세스 동작하고 있으니까 쉘에 숨어 있다가 자식 프로세스 끝나면 쉘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웨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전에 제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쉘 명령어 뒤에다가 앰퍼선드 기호 붙이는 거 이거 혹시 우리 언급했었나요? 아니면 사용해 봤나요? 안 했어요? 제가 설명 안 했을 거고 리눅스를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이제 몰랐을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백그라운드. 그래서 LS를 실행시키되 LS가 포그라운드가 아니고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번 터미널 있으면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한데 약간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LS를 실행하는 순간 LS는 뒤로 숨는 거고 쉘이 정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S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쉘이 정면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LS의 결과는 백그라운드도 화면에 찍히긴 하죠. 그 이유는 이것도 우리 GUI 인터페이스에서도 뒤에 숨어있는 창이긴 하지만 여기서 변한 거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화면에다가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자기가 창을 가지고 있으면 연결된 터미널이 있으면 출력은 보통 보여줍니다. 입력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LS가 보여주긴 하지만 쉘 프롬프트 먼저 찍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표시 기호인데요.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실행시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부모가 이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아까 부모가 포크를 해놓고 부모가 여기서 기다리고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다리지 않고 다시 자기 실행을 해버린 겁니다.
쉘이면 다시 루프 돌아와가지고 프롬프트를 찍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구나.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두 개 동시에 실행된 겁니다. 단지 얘는 백그라운드로 얘는 포그라운드로 실행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버리고 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프로세스가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 자식 프로세스를 대기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자식 프로세스를 책임진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는 실행을 시키는 것도 커널의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 스케일링 되는 것도 커널의 관리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끝났을 때는 내가 엑시트만 하면 나는 끝나버리고 이제 이 존재가 이 운영체제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트, 엑시트 종료 선택값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어떻게 종료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수단 이런 게 컴퓨터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얘는 자기의 실제 행동은 다 끝났지만 얘가 차지하고 있던 자료 구조, 메모리나 파일 테이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없애지 못합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얘는 다 끝났어 라고 딱 확인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자식 프로세스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이 뭐냐면 종료 상태 값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 상태 값이라는 것도 이 프로세스가 있으면 프로세스의 메모리가 있고 커널에 이 프로세스를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는데 종료 상태 값도 이 프로세스를 위한 커널의 어떤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프로세스의 부모가 이 프로세스의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이 종료 상태 값을 읽어가요. 얘가 아무리 메인에서 리턴 해버려서 자기의 액션은 다 끝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얘의 수명은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됐겠지만 커널의 이런 종료 상태 값을 통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모가 종료 상태 값을 읽어가지 않으면은 자식 프로세스의 이런 자원들은 아직까지는 해지를 하지 않고 커널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를 해버리면 이 값이 없어져 버린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무조건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가 웨이트해야 된다. 이런 조건 하나만 있었다면 반드시 웨이트를 얘가 끝나는 순간 동기화 돼가지고 반드시 읽어가니까 그런 지금까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배려가 필요 없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둘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웨이트 할 수도 있고 웨이트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버리면 얘가 종료했는데 부모 프로세스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쉘 같으면 프롬프트 찍어가지고 입력 기다리는 이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웨이트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우지 않고 삭제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다 치고 이러다 치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프로그램 혹은 저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이 종료 상태 값을 확인하는 작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을 커널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료 상태 값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읽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갔는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걸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웨이트를 할 때는 이미 웨이트할 수 있는 동기화해서 웨이트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웨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웨이트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뜬금없는 순간에 무한정 기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리 끝날 수도 있고 아직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냥 체크만 하고 바로 진행한다는 거죠. 즉 웨이트를 하긴 하는데 노햄으로 웨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만약에 자식 프로세스 종료되어 있으면은 종료 상태 값을 읽고 리턴을 하고 아직 종료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고 행업하지 않고 행원하지 않고 그냥 리턴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 웨이트 PID입니다. 웨이트 PID의 노행 옵션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얘기한 게 프로세스의 흐름 제어, 프로세스의 흐름을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한 부분
중요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 말을 할 때는 그 그냥 두 개 중에 하나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했겠지만 바로 이게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쉘이 있는 프로세스면은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나눠지게 이제 보이는 거고, 쉘이 없는 프로세스라도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서 끝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짐작했겠지만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 프로세스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웨이트까지 배우고 나니까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 사이에서는 종료 상태 값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웨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웨이트를 하려고 보면은 얘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양반입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웨이트를 해버리면 동작상으로는 깔끔한데 웨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쉘 만들 때 바로 이 고민을 이제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요. 쉘은 계속해서 사용자 입력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자식 프로세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의 흐름 제어, 즉 웨이트 방식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웨이트 PI에 의해서 노행, 동기화하지 않는, 블락킹하지 않는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쉘에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바로 이 백그라운드 관리를 위해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여러분이 이제 쉘의 기능 중에서 프로그램을 포그라운드로 진행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백그라운드로 진행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체는 쉽습니다. 내가 웨이트 하고 있으면 포그라운드로 진행되는 거고, 웨이트 하지 않으면 바로 프로그램 찍히면서 백그라운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웨이트 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쌓여있게 됩니다.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웨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웨이트에서 종료 상태 값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웨이트 해버리면 또 쉘이 동작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시점에, 이제 그건 여러분이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설계 잘 해가지고 필요한 시점에서 웨이트 PID를 하되 노행 옵션으로 웨이트 PID를 해서 백그라운드를 했던, 내가 처음에 초기에 웨이트 하지 않았던 프로세스를 적정한 시점에 계속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프로세스 관리가 딱 이름만 놓고 보면은, 기능만 놓고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함수도 아주 단순한데, 제어까지 막 생각하고 메모리까지 생각하고 하면은 간단치 않습니다. 어쨌든 웨이트는 이런 프로세스 흐름 제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기타, 아까 프로세스 ID 입력했는데 get PID, get PPID라는 함수 되고요. 인자는 없고 리턴 값이 프로세스 ID인데 get PID는 내 프로세스 ID를 알아내는 함수입니다. PPID는 parent 프로세스 ID입니다. child 프로세스 ID를 읽어내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포크를 할 때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프로그래머의 책임이죠. 이렇게 적용되고, 엑시트 함수는 이제 종료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다 시스템 콜 함수입니다. 유닉스, 스탠다드, 다 시스템 콜 함수인데, 엑시트는 스탠다드 리브.h에 정의되어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언더스코어 엑시트한 이 함수가 이제 시스템 콜이고 종료해주는, 이걸 진짜 전달해주는 함수인데, 프로그래밍 동작할 때는 내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썼건 안 썼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의 버퍼가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리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그래서 엑시트로 치라면 그런 거 정리해 놓고 이걸 고쳐요. 물론 이거 안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네요 하는데, OS는 그런 모든 상황을, 예외 상황을 다 가정해서 하니까, 그거는 이제 커널이, 그렇게 된 것들은 커널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게 좀 완벽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누수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메모리 가비치 콜렉션 같은 거 막 중간중간 해줘야 되거나 그런 거 필요하죠. 커널을 막 해주거나 아니면 앱으로 해주거나 그런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가 정확히 보고 사는 거 아니고, 리눅스 커널만 들어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들 올려놓고 보니까 메모리 사용이 리눅스 커널이 그걸 다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아트 커널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코드를 제가 실행해보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했지만 이 프로세스 생성 쪽은 더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긁어서라도 컴파일을 실행해보고요. 예제가 몇 개 나오는데요. 좀 시간인데 포크, 웨이트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봤던 예이고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바로 포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동일한 내용을 가진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코드가 다 카피가 이렇게 됩니다. 리턴하게 되면 부모에서의 리턴 한 번, 자식에서 리턴 한 번 이렇게 생깁니다. 부모이면 PID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PID가 0보다 작으냐, 에러 체크하는 거고, 0과 같으냐, 그러면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 새로 생긴 프로세스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부모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인데 두 부분이 이쪽 저쪽에서 다 실행된다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코드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자식 프로세스는 get PID, 자기 프로세스 아이디 그 다음에 I'm a child, 이 포크의 리턴 값은 얼마이고 자기 프로세스 아이디는 얼마이고, 부모도 똑같이 get PID에서 I'm a parent 하고 포크의 리턴 값 PID는 몇 번이고 내 프로세스 아이디는 몇 번이고, 그냥 프로세스 아이디 찍어주면 대충 짐작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포크 PID 프로그램일 겁니다. 컴파일 해놨으니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프린트한 거 나오는데 여러분이 포크의 개념을 몰랐을 때 이 코드를 읽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일을 한 겁니다. if는 하나인데 if에서 바디, 이쪽 바디와 else 바디 이게 두 개가 다 실행이 됩니다. I'm the child, I'm the parent. I'm the parent와 I'm the child 누가 먼저 실행될까요? 여기서 I'm the parent가 실행되는데 언제나 I'm the parent가 먼저 실행될까요? 웨이트 위치에 따라서 예, 웨이트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웨이트는 뒤에 있으니까 얘가 끝나는 시점은 얘가 이제 웨이트 D가 되겠지만 웨이트가 이쪽에 위에 있으면 그럼 웨이트가 없다고 하잖아. 아예 웨이트가 없어. 동시 실행인지 아닌지에 따라 웨이트가 없으면 일단 동시 실행이죠. 그런 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는 스케줄링에 의해서 어떻게 실행될지 모른다라고 답하는 게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이제 포크 리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두 개는 동등한 프로세스로서 이 ready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에서는 보시면 웬만큼 여러 번 해도 페런트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포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순간 페런트가 러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이제 실행 권한을 특별한 IO가 없기 때문에 권한을 잡고서 먼저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성을 했으면 두 개가 동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동시 실행되고 있는 거죠. 커널이 스케줄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금성이도 잘 대답했던 것처럼 웨이트를 옮겨서 코딩함에 따라 가지고 이 메시지 찍어주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웨이트 만약에 여기다가 올려놓게 되면 자식이 먼저 찍히고, 시간 관계상 안 해도 텐데 여러분 한 줄만 옮겨놔도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찍히는 거 반드시 이거는 동기화는 꼭 맞춰주는 거예요.
반드시 자식 프로세스를 먼저 찍히고 부모가 뒤에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보면 페어런트 포크된 거 3728. 그러니까 자식이 3728이겠죠. 그리고 I'm the child 보면은 my PI 3728.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리턴된 거 얘는 0. 그리고 자기 프로세스 아이디는 3727.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다음번이 나옵니다. 지금 내 프로세스 아이디가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죠, 사실. 달라지죠. 현재 이거 쉘이 이 OS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프로세스가 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3724였다가 3725였다가 3726번, 3727 두 개씩. 다음에 하게 되면 3729와 3730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그리고 프로세스,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프로세스 아이디에 일반적으로 이제 할당하는 패턴은 이것들은 이제 사용하고 끝나버린 거죠. 이 프로세스 없어졌죠. 그럼 이것을 다시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건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널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아니면 무한대인데 컴퓨터니까 일반적으로 32비트, 64비트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정은 되어 있지만 프로세스 개수가 32비트이면은 44억 개인가요? 4억인가요? 32비트가 아마 4억일 거예요. 4기가 4억일 거예요. 뭐 2억, 3억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시스템에 동시에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랩 오라운드 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39억 5천 뭐 이렇게 다음에 딱 처음에 한번 1번 이렇게 들어오면 1번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없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전제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억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포크하고 죽이고 포크하고 죽이고 포크하고 죽이고 그걸 며칠씩 돌려놔요. 그리고 처음 프로세스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계속 충돌 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 없는 건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단순하게 새로운 걸 계속 해나가요. 아까처럼 부모가 자기 상태를 안 읽은 상태에서 계속 생성하거나 거기에 충돌이 가는 그거는 이제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지적할 거예요. 여기 웨이트를 했죠. 사실 이 웨이트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순서도 이거 딸랑 이거 하고 끝나니까 웨이트가 있든 없든 비슷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종류 선택값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읽지 않았다고 넣어줬으니까 있지 않아요. 얘가 읽지 않았다고 진짜 안 읽은 건 아닙니다. 얘를 함으로 해서 그걸 이제 내가 이거 갖다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빼고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세스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요거는 하나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하고 요게 이제 그 얘를 다루면 또 한 가지 예인데요. 포크 예인데 보시면 좀 일단 훑어보면 웨이트가 없어요. 자,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의 기본 구조 여기 통해 익혀야 돼요. 포크하고 이제 함수를 배치하는 이제 코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졌어요. 포크를 입으면 아예 집어넣을 수도 있고 리턴 값을 안 하고 그냥 포크를 바로 체크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포크하고 리턴 값에 대해 가지고 에러냐, 자식이냐, 부모이냐 이 패턴. 또 뭐 부모이냐를 먼저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패턴은 포크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아무튼 포크한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이면은 메시지에 I'm the child라고 할당을 하고 문자에다가 할당을 하고 n은 5. 별 차이가 없네요. 변수 어사인. 부모인 경우 I'm the parent라고 할당을 하고 n은 3. 그리고 여기를 만납니다. 자, 이제 이 코드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는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if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f문이 아닌 코드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코드일까요? 부모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코드일까요? 둘 다죠.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처음 포크 이런 프로 생성에 대한 걸 이제 볼 때 좀 이제 혼동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 하나지만 실제로는 둘 다 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왔으면은 스트링 하게 되면 I'm the child 1초 쉬고 I'm the child n만큼 루프 이거 똑같이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는 자식 프로세스이면은 5번 루프를 돌면서 끝나고
부모 프로세스면 3번 루프 돌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웨이트가 없어요. 사실 이제 부모가 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웨이트를 넣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코딩이에요. 이런 데다가 웨이트를 넣어버리면 왜 그러냐면 이쪽 코드는 부모와 자식이 둘 다 실행되는 거거든요. 부모는 웨이팅 하려고 했지만 자식이 또 웨이트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 코드는 반드시 부모에 해당하는 코드에 넣어야 됩니다. 부모에 해당하는 코드. 이제 이 부모의 구성에 따라서 여기에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 틀렸네요 하는데 아마 그런 코드는 거의 10중 8구 자식 코드 여기에 리턴이나 엑시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걸 잘 이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웨이트가 없어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린트 메시지 이거 합니다. 슬립에서 1초씩 쉬면서 합니다. 그러면 I'm the parent. 그냥 막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뭔가를 하는데 자식은 I'm the child라고 찍고 부모는 I'm the parent라고 찍습니다. 자, 여기서 동시에 실행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거 찍고 아까는 워낙 쭉 찍어버리니까 부모 먼저 찍고 자식 먼저 찍고 이게 동시에가 아니라 부모 먼저 하고 자식 그 다음에 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짧은 시간이니까 얘가 얘 그거 활동한 스킬이 되고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찍고 1초 쉬고 슬립이 1초 쉬는 겁니다. 사실 슬립도 이렇게 웨이트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웨이트인데 그거에 인터럽트가 1초가 지나면 시스템 그 타임 인터럽트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죠. 그렇게 1초씩 긴 시간을 쉬어주니까 얘가 부모가 찍고 바로 슬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식이 스케줄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한 줄 찍고 1초 있다가 이렇게 한 줄 찍고 1초 있다가 이렇게 한 줄 찍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부모가 찍고 사실은 부모가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슬립이 된 거예요. 스케줄링이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자식도 1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이 교체는 사실 시스템 입장에서 아주 빠른 시간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아주 빠른 시간이니까 같이 찍히고 1초 쉬고 같이 찍히고 1초 쉬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부모인 경우에는 루프 카운트가 3 자식인 경우는 루프 카운트가 5였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안 찍혀요. 자식은 계속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3번, 5번 찍혔군. 인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뭔가 안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얘가 뭐 이상하게 안 했는데 이상하게 안 했는데 프린트하는 메시지가 얘가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 이상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 쉐일의 프롬프트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웨이트를 안 한 효과. 웨이트를 안 한 효과.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모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트리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제 쉘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쉘입니다. 쉘이 우리가 아까 프린트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요. 그럼 일단 처음에는 얘가 포크 해가지고서 프로세스 하나를 만듭니다. 프로세스 하나 만들죠. 그럼 얘가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포크를 다시 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포크하게 되면 얘가 다시 프로세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실행하고 얘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 얘는 2번, 5번 놓고 그러는 거죠. 자, 어떻게 됐냐면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하는데 찍고 동시에 실행되면서 그리고 3번 찍으면 웨이트를 하면 좋을 텐데 웨이트를 안 하고 웨이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엑시트 메인 리턴 해버립니다. 얘가 리턴을 했어요. 메인 리턴 했어요. 그럼 얘는 프로세스가 종료했다는 뜻이죠. 얘의 부모는 쉘입니다. 쉘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웨이트는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의 자손 다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종료하는 순간 얘는 웨이트를 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쉘은 뭐라고 인식하겠어요? 자기 자식 프로세스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다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출력하는 거예요. 쉘은 하나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음 프롬프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본 프로세스가 이렇게 3개 끝나게 되면 여기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찍힌 이유가 쉘은 지금 전면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 내가 이제 키보드 안 누르니까 이러는 거지만 이 모양 그대로지만 이 상태. 그런데 아직 얘는 안 끝났죠. 얘는 안 끝났어요. 즉 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되는 거예요. 보이스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되는 거고 얘의 메시지가 화면에 찍히는데 쉘 찍히는 거에 이미 이제 커서는 화면에서의 커서는 이만큼 옮겨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모양은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는 모양이 아니라 원래 여기 있던 커서예요. 여기 있던 커서가 얘 찍히고 뉴라이드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상태는 명령을 읽을 수 있는 상태. ls-만 치고 이렇게 하면 ls가 치면 됩니다. 즉 이게 지금 이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웨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웨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얘 전에 자식 프로세스 전에 얘가 먼저 끝나고 그랬어. 그런데 이 쉘은 웨이트를